전문가와 취재기자와 함께 지금까지의 구조 수색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용현 한국잠수산업연구원장 그리고 권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준기 기자, 지금까지 수색 결과 어떻습니까? 네, 그제 이제 조류 속도가 가장 느린 소조기가 끝나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조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현장에 이제 조류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상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보니까 이 천막에 비닐을 씌우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는 곧 있으면 비가 내린다는 거고요. 사실 비가 오는 것 자체가 잠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문제는 바람이 점점 세지고 또 파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선체에 진입을 해서 특히 이 중간 격실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져서 지금 거의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90도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잠수사들이 창문을 깨고 우현 쪽으로 진입을 했다면 최근 며칠 동안은 우현 측 객실에서 중앙 객실 쪽으로 지금 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중앙 객실 부분 쪽에서 이 구조물이 아예 가로막고 있는 쪽이 있다는 거죠. 이 객실 내에서 부유물은 물 위에 뜨겠지만 이 무거운 구조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지금 아예 바닥 밑에 깔리면서 이 중앙 객실에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냥 유리만 깨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수신 자체도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은 소조기였지 않았습니까? 네. 소조기 동안에도 그렇게 수색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한 100여 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속도가 더뎌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상황이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이 수심이 깊어진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막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을 들어보니까 잠수사가 2인 1조로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 객실 같은 경우에는 우현 객실 같은 경우에는 배 선체 밖에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지만 지금부터는 중앙 객실 쪽에는 2인 1조 가운데 한 명은 밖에서 호스를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수사 2명 가운데 1명만 객실 내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워낙 이 가시거리가 짧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건이 어렵다. 사실 계속해서 뭐 상황이 안 좋다, 구조 상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게 사실 취재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현장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해군의 수색 작업 지휘를 맡고 있는 이 김진황 대령이 어젯밤에는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50명이 있었다는데 5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50장 이상의 이불과 아래 위에 깔고 100장입니다. 100에 50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서 그대로 떠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20여 명 왔지만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저 상황에서 저 뒤에 저 꼬불꼬불한 미로를 개척하고 들어가서 희생자들을 찾아가지고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저희들 66명으로 지금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풀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 뭐냐? 나머지 사람 노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 들어가려면 호수도 잡아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 낮에 작업하고 나면은 다음날 또 해야 되니까 저녁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제대로 된 몸으로 하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여객선 선체 내부에 진입한 이후에는 객실을 넘고 나면 복도가 나오고 중앙 객실이 나올 텐데 이 복도의 폭이 1.2m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높이가 1.2m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잠수사가 공기통까지 메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현장 상황을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용원 원장께서는 지금 방금 브리핑했던 바로 그 보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해난구조대 대장. 그 후에 전대장을 했습니다. 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류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수경이 벗겨질 정도다. 잠수사의 수경이 벗겨질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조리의 속도, 지금 정리한 대로 이런 상황들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최악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류가 잠수사가 수중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 제한 규정상으로 된 게 1나트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수경이 결정 정도 되면 한 3나트 이 정도 되는데요. 네. 원래 규정상으로는 잠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상황인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데 수경을 벗겨지는 이 부분은 그 스쿠버 잠수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마크 27이나 후가에 쓰는 장비는 표면 공급 잠수 체계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표면 왜냐하면 공급 장치라는 게 그 보통 흔히 말하는 머구리라는 얘기인 건가요? 예, 저는 머구리라는 용어를 쓰지 예, 않습니다만은 예. 그게 우리말로 하면 표면 공급 잠수 알겠습니다. 장치거든요. 예, 표면에서 공기를 주고 그렇죠. 공급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 시스템을 쓰는 장비들은 이제 그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군에 쓰고 있는 그 마크 27 헬멧을 쓰고 있고 예. 후가라는 장비는 민간인들이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리 잠수 기법의 원리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스쿠바를 쓰는 사람이 조류가 셀 때 예. 상당히 영향이 더 있고요. 예. 일단은 두 개 장비 다 예. 수중에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아무래도 스쿠바 장비보다는 SSD 장비가 예. 우선 작업하는 시간과 효율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 조류도 조류지만 들어가고 나서 부유물이 너무 많고 들어가시는 공간도 아주 협소해요. 이럴 땐 할 수 있는 가능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장을 네. 많이 지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그 부분이 이제 수중에 작업하는 사람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현재 수중 내부에는 여러 번 이야기됐던 내용이지만 깜깜하고 예. 또 손을 더듬해서 또 가난한 그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거 갖고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진왕 대령이 설명한 대로 격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옆으로 누워져 있기 때문에 통로가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가 정상으로 있으면 똑바로 갈 부분인데 예. 옆으로 그 좁은 격실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좁은 통로를 기어가듯이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또 미루같이 센 격실을 예. 작업한 데와 예. 수중 탐색한 데와 또 안 한 곳을 또 식별해서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또 새로 개척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작업이죠. 쉽진 않지만 가능하군요. 네,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수색 작업을 보면 배 전체 면적의 절반도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좌연이 90도로 지금 기울어서 이렇게 좌연이 땅에 있는 거죠. 네, 땅에 있는 예. 상태라서 우연 쪽에서 조금 더 희생자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안에 있는 그 객실 수가 총 111개로 지금 111개요. 집계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어제 밤까지 수색을 완료했다고 한 부분이 35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지금 진행이 예.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얘기는 뭐 아직까지 여전히 60% 이상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당시에 침몰할 당시에 좌연으로 기울어서 침몰을 했으니까 네. 이 좌연 측 객실부터 물이 찼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이 좌연 측 객실에 있던 학생들, 그 승객들은 물이 차니까 우연 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나온 그 희생자를 보면 중앙 객실까지도 진입을 했지만 여기보다는 우연 측에 더 많았다. 특히 다인실 중심으로 해서 예. 선미라든지 선수 쪽에 다인실 쪽에서도 이 우연 쪽에 있는 객실에서 더 많은 희생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추를 하건대 물이 차던 좌연 쪽에 있던 학생들, 승객들도 물이 차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예.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이미 사고 당시에 이 내부에서는 객실 내부에서 이 여객선 내부에서는 이동이 가능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이 선내 방송이 객실 안에서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 예. 이 때문에 밖으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연 쪽 객실에서 우연 쪽 객실로 이동을 했다면 갑판 밖으로도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예. 그때 객실 안에 있으라는 방송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더더욱 안타깝고 사실 좀 화가 나는 부분이죠. 예. 덧붙이자면 바로 그 우연 쪽으로 바로 그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였다 나오는 쪽이 우연 쪽이었습니다. 그렇죠. 우연 쪽에서 조타실에 있던 예. 그 선원들이 나왔었죠. 거기서 7, 8m만 가면 선실에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제 권준기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연 쪽에 희생자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추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앞으로 수색을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네. 남은 부분이 이제 한 70%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원칙은 이제 우연 쪽에 이제 3층과 4층에 거의 지금 아마 현장에서 수색이 완료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수색의 기본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한 부분에. 예. 그래서 이제 자연 쪽에 수심이 좀 더 깊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장비를 더 이제 지금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전전해가면서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그 정도 선체 폭이 22m 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수심이 더 깊어도 한 20m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스쿠바 제한 수심이 지금으로는 맥시멈 나와 있지만 예. 격실을 탐색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맥시멈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40m입니다. 40m 요? 예, 그러니까 현재 한 37m, 40m. 예. 조고가 높으면 예. 40m가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감압하는데 예. 좀 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걸 감안해가면서 다이버들이 이제 탐색하지 않은 구역 그런 부분을 이제 하는데 33%라고 이제 3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격실은 이제 현지에서 특히 또 해양수산부에서 대책 발표할 때 예. 각 격실 이런 부분들이 예. 실종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 또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언제까지 돼 있고 오늘은 얼마에 이렇게 했고 예. 내일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면은 예. 전 국민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래 지금 생각합니다. 배의 모양과 상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구조 작업을 조금 더 전달받을 쉬울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지금 기울기 시작한 그곳이 좌연입니다. 그대로 침몰이 됐고 지금 현재는 90도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나눴던 그 우연 부분이 위쪽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우쪽으로 그러니까 침몰되지 않는 쪽으로 희생자들이 몰렸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 우연에서 실종자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중앙, 좌연까지인데요. 권준기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중앙 지역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중앙객실 가운데 일부는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시는 도면은 이 세월호의 4층 도면인데요. 예. 4층 도면에서 중앙객실, 예.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중앙객실의 다인실 부분에 예. 지금 큰 구조물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라서 예. 한 명, 두 명, 세 명이 가서 이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예. 했는데도 안 예. 돼서 일단은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그 다른 객실로 우회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물이 떠다니거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조물이 사실 고정 나사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예. 고정돼 그런데 지금 이게 있어야죠.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때 지금, 당시에 네. 그 승객들이 찍은 동영상 화면을 봐도 예. 뭐 자판기나 이런 것들도 전혀 고정이 안 돼 있고 넘어져 있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이 다인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약간 군대 내무반처럼 예. 그 관물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고정이 하나도 안 안 돼 있었다는 됐던 거죠. 얘기거든요. 예.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 사물함 같은 것도 다 지금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와서 예. 통로를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더더욱 지금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통로가 지금 밑을 향하게 된 부분도 객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연과 그리고 중앙 객실 부분은 좀 수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좌연에 대한 수색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그렇다면 뭐 수심이 더 깊어지거나 어떤 장애물적인 요소가 더 커질 텐데 장비에도 좀 변화가 생길까요? 네, 장비 변화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현재 있는 장비 갖고 해야 되고요. 예. 또 현재 그 수심에서는 만약에 이제 UDT 용사들하고 이제 해경제 쓰는 장비, 스쿠바 장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수심이 그 제한 수심이 초과하게 되면은 예. 그 있는 그 구역도 표면곡 잠수 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그 앞에 초기 단계에서 볼 때도 장비 변화는 그렇게 현 예. 장비가 꼭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수색 구조가 11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뭐 여러 가지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수, 뭐 군환, 구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좀 총평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그 부분이 이제 실종자 가족에서 제일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왜 이렇게 더디느냐 예. 하는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는 나름 사투를 벌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반복 장수까지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좀 한 몇 분 시간을 주신다면은 왜 이렇게 더디냐 하는 부분을 예.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나. 그래서 예, 이 말씀해 방송을 주십시오. 예, 실종자 가족들 한번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차트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군요. 예. 현재 보시는 차트에는요, 요 밑에 수면하고요, 예. 요 위가 현재 바지에 있는 장비들입니다. 예. 주요 장비 중에는 이제 다이빙 이걸 컨트롤하는 콘솔이 예. 있고, 예. 그다음 챔버가 있고, 각종 공구 호흡 장치가 있는 예. 이런 게 예. 약 한 전체는 한 13명이 이렇게 한 조가 돼 있죠. 예. 예. 그 내려가는데 요 스테이지를 타고 내려가고 다이버 예. 2명이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예. 요 인원들이 예. 이제 수상에 올라오는 요 인원하고 예. 또 민간 잠수에 후끈한 장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잠수 기법을 이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예. 지금 현재 반복 잠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차트를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이버들이 하는 부분은 예. 제일 중요한 게 호흡 기체를 맞은 거 우리 이제 압축 공기를 이제 신체 구조상으로 또 이제 들어가는데 피 속에 이 기체가 들어갑니다. 예, 예. 이 기체가 수압으로 인해서 기체가 이제 변하기 예. 때문에 잠수병이라는 것이 위험한 게 있는데요. 예, 예.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조심을 해서 해야 하는데 다이버들은 반복 잠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예. 한 3시간 이내에 기체를 다 소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 예. 다이빙하기는 반복 장수를 예, 하게 예. 됩니다. 그리고 실종자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올라오자면 5분 이내에 이런 챔버 예, 안에 예. 들어가서 예. 이런 챔버 안에 들어가서 감압 치료 테이블이 있습니다. 예. 산소와 공기에서 약 한 3시간 또 감압 치료를 받아갔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다이버가 예. 수중 작업에 내려가서 예, 예, 알겠습니다. 에서 나오는 시간 한 4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손발이 잘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시청자 가족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정영원 한국잠수회 원장과 또 권준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